안녕하세요. 오빠가 알려주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내 몸값이 얼마인지 알려면 1년에 전체 버는 금액 말고 본인이 시간당 얼마를 벌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내 능력에 맞는 급여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즉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버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제가 원래 쓰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하도 계속 지금 틀려가지고 영상을 다시 찍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은 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연합뉴스에 관련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2018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97만 원, 그 다음에 중위소득은 220만 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고액연봉자들 때문에 평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월 22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다니신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시급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1년에 2주 휴가를 빼고 50주 일한다고 가정을 하고 주당 40시간을 일하면 이분의 실제 그 시간당 버는 금액은 13,2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주당 40시간만 일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당 50시간 일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더니 1,560원을 받더라고요, 시간당. 그래서 뉴스나 신문에 보면 신입사원 연봉이 4천이 넘네, 어떤 회사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네, 이런 기사를 한 번쯤은 접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저런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나 기사를 보고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짝 드리면, 이건 제가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 누군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력은 아니고 하늘이 도와서 운이 좋아서 미국에서 MBA를 했거든요. 탑10 스쿨은 아니고 제가 지원할 당시에 상위 20위권에 드는 학교였어요. 저는 MBA 전에 이제 군경력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한 거 말고는 경력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보통 MBA 졸업하면 외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억 가까이 아니면 1억 넘게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직장을 잡는 경우에도 보통은 한 6천에서 9천 정도는 받고 가신 걸로 기억을 해요. 사이닝 보너스랑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런데 저는 한국의 모 대기업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그 당시 오퍼가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더라고요. 정확히 얼마였는지 확인해 보려고 메일함을 뒤져봤는데 너무 오래돼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3천만 원이면 지금 기사에 나왔던 신입사원 그 연봉 4천만 원 그거보다 적은 금액이잖아요. MBA 졸업하고 경력직으로 가는데. 결과적으로 그 회사에 이제 입사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 계열사였는데 딱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할 때 되면 학생들끼리 너 얼마 받았냐 이렇게 서로 연봉 물어보고 하는데, 저는 그때 좀 많이 창피해가지고 친했던 형 한 명한테 빼고는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도 아마 졸업생 중에 저보다 급여를 적게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받고 계신 급여가 적절한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새로운 거는 아니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주변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학 동기나 친구, 지인 중에 본인과 비슷한 경력, 직급,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실은 아주 친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질문은 좀 실례라고 생각하고 잘 안 물어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연봉 협상을 위해 참고하려고 한다? 이직을 고민 중인데 적절한 급여 수준이 어떤지 알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 경우에는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연봉이 높아지면 어느 순간부터 누가 물어보면 실제 받는 연봉보다 조금씩 줄여서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직하면서 연봉 협상할 때 빼고는 월급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해봤자 손해가 났으면 났지 이익될 게 없거든요. 뭐 쪼잔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같이 친구들끼리 밥을 먹어도 결국엔 좀 본인이 사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헤드헌터를 만나보세요. 헤드헌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친하게 지내는 헤드헌터 한 분 정도는 있으신 게 좋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친하게 지내는 공인중개사분이 한두 분 정도 있어야 되는 거랑 같은 이치예요. 헤드헌터는 결국에 본인의 몸값을 올려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헌터별로 그 전문 분야가 있으세요. 그 본인의 업종에 특화된 헤드헌터 분께 본인의 경력을 알려주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업계 급여 수준이 어떤지, 뭐 회사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름 객관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하면.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무슨 헤드헌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시냐면 헤드헌터는 뭐 스펙 좋은 사람한테나 이렇게 헤드헌터가 연락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헤드헌터한테 연락 오기를 기다리시지 마시고 본인이 먼저 찾아가 보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은 채용 사이트를 보면 업종 본인에 해당하는 업종 관련해서 자포스팅을 하시는 헤드헌터가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뭐 메일로 이력서를 하나 보내드리고 전화를 드리세요. 그래서 약속을 한번 잡고 찾아가 보십시오. 경력 상담 받으려고 찾아가겠다는데 거절하는 헤드헌터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거절을 했다면 그런 헤드헌터 분은 무시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헤드헌터 분은 업계에서 오래 못 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많은 경우에 본인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 급여 수준이 적정한지 아닌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회사를 잘릴까봐 전전긍긍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내가 나갈까봐 걱정을 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전전긍긍 하시는 이유가 다른 곳으로 이직이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이직하더라도 현재 수준의 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나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회사가 오히려 당신이 그만둘까봐 걱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분들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을까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이 경우에는 그 지금 받는 연봉이 실제 본인의 실력이나 경력 대비 낮은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적절한 연봉을 받고 계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내 능력에 맞는 급여가 얼마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